서양 사람들이 이 라면 맛을 잘 아나 몰라요? 걔들도 라면, 지네들 라면. 근데 라면을 끓일 줄 몰라요. 끓일 라면이 있는데, 작년도 라면 매출액이 한 1조를 넘었어요. 아, 라면 우리나라에? 종류가 수십 가지고. 응. 그래서 한류 바람을 타가지고 서양의 젊은 애들이 유튜버가 라면 먹방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응. 그래가지고 그걸 그 조회수가 엄청나다고. 한국 신라면하고 오뚜기 김치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컵라면하고. 웬만한 데는 다 있어요. 심지어는 일본 사람들도 한국 라면 칼칼하고, 예. 밍밍한 것보다 칼칼한 게 더 인기가 있더라고. 아, 이렇게 딱 먹는 게 이게 우리 입맛엔 깔끔하지. 그냥 고기 덩어리에 느끼한 거 그냥 애만 더부룩하고. 슈퍼에 가서 신선한 야채나 뭐나 이런 거 갖다가 초고추장 이렇게 발라서 먹으면 그게 즉석 겉절이에요. 그냥 초고추장 겉절이. 입맛도 돌고. 샌드위치 같은 거 만들 때도 초고추장 살짝 뿌려주면 입맛이 돌아요. 입맛이. 미국에서요 그 샌드위치 토스트 이걸 만들어서 파는 한국 사람이 네. 그러더라고요. 야,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놀다가 샌드위치 먹을 때는 자기 가게로 온대.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추장을 이 토마토 칩, 포테이토 칩하고 고추장하고 참기름을 살짝 섞어가지고 네. 볶는데요. 네. 네. 그래가지고 토스트 그거 만들 때 네. 그 토핑을 거기 고기에다가 네. 구울 때 네. 살짝 위에 얹어가지고 발라가지고 네. 싹 이렇게 한대요. 네. 근데 다른데 자기 가게에서 먹다가 다른 가게 가서 먹으면 네. 밋밋하고 아, 맛이 없어요. 밍밍한. 맛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가자. 우리 동네 가면 네. 맛있는 그 토스트 뭐 햄버거 이런 게 있으니까 가자. 그리고 어제 먹다 남은 피자 반띵. 그래서 이 매운 것이 입맛이 입맛을 돌잖아요. 돋고. 슈가스도 괜찮네요. 그러니까 식었어도 소스가 있어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웃백 가가지고 피자 어디서 피자 시켜서 먹을까요? 한국에 해야 돼. 한국은 배달해 줄 거야. 얘네는 배달 안 해줘도. 야, 너희들 그 들은 없냐?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되겠죠. 드론으로 띄워가지고 좌표 딱 주면. 이거 식었을 때 먹는 거 괜찮죠? 네. 아, 이렇게 먹으면 한 끼 훌륭해요. 근데 과일이나 이런 걸 좀 먹어야 돼. 그걸 못 먹으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과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비타민 그거 있죠. 비타민을 못 먹으니까 물에 타가지고 물하고 같이 해서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인터넷에 그걸 올렸더니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알고 바로 옆에 있는 유명하대요. 그 팝이 거기서 소개를 한 거예요. 잘 됐지 뭐. 맥없이 그전에 맥없이 뭐 돌아다니는 것보다
그걸 목적지로 해서 가서 사람도 만나보고, 예? 그 다음에 비포장도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매일 움직이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베이스 캠프를 쳐놓고 이 베이스 캠프에서 휴식도 취하고 빨래도 하고, 그 다음에 저기도 보충하고 서프라이도 보충하고, 그 다음에 요 근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저기도 하고. 근데 사람 심리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육지에서 뭐 9박 10일 이렇게 해보니까 네. 이제 페이스북에 이런 거 올리잖아요. 네. 그럼 아는 사람이 게스트하우스 하니까 네. 이쪽으로 지나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네. 우리 집에 가서 꼭 하루 종일 좀 주무시라고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네. 그래서 또 하루 가서 하루 종일 잤네요. 네. 축하도 해주고. 네. 네. 또 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들 만나보고 싶고 또 그러니까. 근데 우리야 아는 사람이니까 초대해서 하루 종일 자고 뭐 이렇게 놀고 그러지만 여기는 전혀 모르는데 전혀 몰라도. 와가지고 아니 근데 이 친구들이 그래. 전혀 몰라도 그동안 페이스북을 보고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난 1, 2년 페이스북을 보고 그렇게 이제 평소 마음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우연히 기회가 되니까 초대를 하는 거야. 예를 들면은 거꾸로 전혀 내가 모르는 곳에 가서 야, 나 좀 하룻밤 재워줘라. 물론 그렇게 해도 재워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상대가 누군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제 지켜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내가 여행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이제 교민들이 외국에 가서 생활을 하잖아요. 사업도 하고 생활도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이제 외국인들의 심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런 이제 서양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선금제가 아니라 후불제래. 무슨 얘기 지켜보고 이 사람이 이제 신용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만한지 어떤지를 보고 그 다음에 마음의 문을 연다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굉장히 오픈 마인드로 아무나 초대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절대 안 그래. 전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여서 자기 거 다 오픈하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 스티브 이 사람도 자기 엄청난 그 재산이 그 컨테이너에다 있는데 그 58 보석이 이 발로 치고 다닐 만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저기 널려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보니까 이게 다들 하나의 여기 보석이잖아요. 그렇죠. 깎으면 다 값어치가 예. 되는 거죠. 근데 하나에 보통 뭐 10,000불씩 막 가는 정도 되는 거죠. 어떤 건 막 58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아니 원석 덩어리가 몇만 불씩 가고 그러는데 깎아보기 전에는 모른대. 아니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문 열어놓고 보여주고 이것도 그렇죠, 보여주고 그렇죠. 저것도 네. 보여주고 발로 차면서 이렇게 보여줘요 네. 이거. 완전 완전 그냥 말하자면 이쪽 저쪽에 보석 덩어리가 있는. 다 깎아놓은 것도 완제품도 있고. 아, 저 친구가 저번에 그러더라니까요. 오팔 완전히 깎아놓은 거 10개를 줄 테니까 난 여행하면서 파란색 경비 쓰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저기는 주라고. 팔아서 달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뭐 팔 재주도 없지만 한국에 그러면 제가 58 총판 한번 열어볼까요? 그 스님들 세계에 58 염주. 아 58로 염주를 해버려. 58로 108염주 예, 예. 아니면 단주 단주. 그 몇만 불씩 받아가지고 큰 스님들 여기다 58염주 그 이거 아는 사람은 이 자격 없다. 예. 그러면 다 방장이고 조실이고 58염주 하나씩 걸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한 6만 년 됐으니까요. 아 6만 년이 뭐야 참. 몇 천만 년, 몇 억 년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네. 잘은 모르는데 몇 천 년, 그 대만이나 몇 천만 년 되고 중국은 막 그랬다고. 큰 스님들은 예, 이게 큰 호박줄 해가지고 예, 보석이죠 그것도 네, 이걸 탁 걸고 다니는 거요. 네, 어디 시계 이렇게 뭐 초대받아서 가고 그러면. 네. 근데 우리는 이제 호주에 58로 딱 하고 가면 대만 스님들 끔뻑 죽겠지. 너 뭘로 승부를 낼래? 그 나와봐. 58이 햇빛을 받으면 빛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러면 이제 또 한국 스님보다 대만 스님들이 여기 또 오면
엄청나게 이게 오팔 또 이 염주 만들어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네들 또 크게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5만 불씩 딱 걸고 다니는 거지. 응? 나는 오만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5만 불? 아이고. 아침부터 라면 먹고 힘나서 이거 그러게 말해. 예. 이게 한국 사람은 이 가끔 이 조미료를 먹어야 돼. 그래야 제정신 차려. 아침부터 이제 조깅이나 좀 하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게 말해. 예.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한테는 보이고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그냥. 근데 하여간 재밌어요. 이렇게 이 사람들 사는 모습도 보고, 예. 예. 저 이따가 뭐 또 라이딩하는 맛도 있고. 또 어떤 이따 가서 어떤 괴짜가 또 초대를 했는지 한번 가서 좀 보고.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또 초대를 해서 근데 한 시간 거리에. 여기 이 원주민들 예. 그런 분들도 이렇게 이 오토바이 타고 즐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에버리진이 여기 그러니까 에버리진 원래 원주민이요. 예. 원래 원주민들은 잘 모르겠어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근데 여기 사는 그 아니 호주 근데 여기 이렇게 원주민들은 가끔 이렇게 팝에 가면은 원주민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맥주도 마시고. 그러긴 하죠. 생활을 같이 하는 데도 있고. 근데 여기는 원주민들이 사는 테리토리가 아니니까 조금 더 들어가면 원주민들 테리토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주민 거기 교통수단으로 오토바이 안 타요? 오토바이는 못 봤어요. 다 오래된 차들, 중고차들. 그것도 좀 특이한 일이네요. 네, 오토바이가 진짜 그거는 말씀드리니까 그러네. 오토바이 자전거 뭐 이런 거는 자전거는 뭐 타기 힘들고 오토바이는 못 봤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네. 아니 그 원주민들이 원래 이 들판에서 지금 이렇게 사냥 오고 뭐 걸어다니죠. 살았을 텐데 끊임없이 걸어다녀. 걸어다녀요? 예, 옛날에 유목민 할 때부터 그런지 모르지만 그게 피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얘네들은 보면 그늘에 앉아 있거나, 그러니까 해가 났을 때 움직이는 애들 보면 원주민 입장에서 보면 제가 뭐가 좀 정신이 헷갈다 하는 애예요. 왜냐 햇빛 나가면 죽거든. 그 원주민은 그러면 이 DNA가 야행성인 거요? 낮에는 퍼 자고 놀다가 저녁에 아니 되면 사냥하고? 낮에는 그늘에 가 있죠. 아, 그늘에서 이제 뭐 노래도 부르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래서 원주민 사는 마을에 가면요 그늘 밑에 다 자기 가족끼들이 모여서 얘기도 하고 뭐 마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해가 져야 이제 조금 어슬렁어슬렁 다니고 아침 저녁으로. 낮에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 미얀마에 게다가 살아보니까 네. 거기도 스님들이 점심 먹고 나면 이렇게 우침을 해요. 네. 한 3시까지. 그렇다고 해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네. 누워서 뒹굴뒹굴해요. 네. 날 뜨거 보니까. 네. 그래가지고 오후 3시 되면 이제 목욕을 하죠. 그렇지. 목욕을 하고 이제 밤에 이제 일들을 많이 해요. 공부도 밤에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점심 먹고 3시까지 그 누군가에게 절에 방문한다. 그러면 예의가 아니네. 그러면 아주 나쁜 놈이에요. 네. 뭘 모르는. 그래서 보통 5시, 6시. 네. 왜냐면 저녁에 밥을 또 안 먹잖아요. 그래서 오, 그리고 3시 돼야 딱 일어나가지고 이제 목욕하고 준비하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이제 뭐 다들 모여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근데 여기 원주민들도 뭐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원주민 사는 마을에 가보시면 이제 날이 선선하고 그러면요 걔네들이 교통수단도 있지만 워낙 사냥을 하고 이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숲속이요 부시를 끊임없이 걸어다녀요. 이유가 없죠. 예를 들어 여기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있잖아요. 걔네들은 안 그래요. 여기서 저기 걸어갔다 저기서 여기 걸어왔다 습관적으로 걷는 게 몸에 밴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없어. 신발이. 예. 맨발 걷기 달인들. 맨발 걷기 달인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두꺼운 거죠 가죽이. 왜냐면 밑에 가시 같은 게 있거든요. 돌멩이 가시. 이거를 자기는 못 느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하면 큰일 나요. 거기 가면은 가시가 한 1cm 정도 되는 게 바닥에 막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매트리스를 에어 매트리스 쓰시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빵꾸난다고. 금방 빵꾸나. 그래서 스펀지 매트리스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 에어 매트를 깔으면 찔려도 이제 빵꾸날 확률이 줄죠. 대만에 한국 스님하고 이제 그 오룡차 만드는 데를 갔는데 예. 오룡차는 이게 큰 도자기에다 넣어가지고 계속 쪼여가지고 굴려요. 예. 근데 이제 내 아는 스님이 일을 많이 하니까 네.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일을 많이 했는데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렇다 그러니까 차 만드는 그 사람이 예.
담배를 피다가 담배 불을 빨아가지고 자기 손에다가 놓고 뒤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꺼버려. 예. 왜냐면 감각이가 없구나. 한번 손으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여기 그 에버러진 이 발바닥처럼 네, 된 거죠. 그래서 네. 뜨거운 걸로 비벼도 네. 타지도 않고 네. 아프지도 않고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못 느끼는 예. 거예요. 예. 그 정도. 아하. 그래서 에버리진 사는 마을에 가면 옛날 모습이 그려져요. 옛날에 숲속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았나. 그 주식은요? 어떤 주식. 그 먹는 거. 주식은 먹는 거는 잘 모르는데 지금은 슈퍼에서 다 사다 먹지만 뭐 캥거루 고기도 먹고 저기 뭐야 새들 타조. 타조가 아닌가 이뮤라고 그러는데 이뮤보다 좀 작은 게 있더라고. 칠면조 같지? 예, 그 숲속 칠면조라고 그러더라고. 아하. 부시, 예, 부시 터키라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것도 잡아먹고 그러는 것 같아. 아직도 보니까 그 원주민으로서의 그 원시 생활을 그래도 그냥 문화를 좀 이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뭐 그 친구들이 여기 산 지 6만 년 됐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자기 이제 환경이 바뀐 게 한 150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6만 년 동안 피해 내려오던 그 유전인자가 있죠. 그래가지고 생활은 옛날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한식 먹고 옛날 그대로 살듯이 피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보기.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주민 마을 같은데 갈 수 있으면 원주민 마을 가서 같이 뭐 지내고 이제 휘발유 같은 것도 사고 그쪽에 슈퍼 같은 데 가서 먹을 것도 사고 그러면서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이런 모습도 보고 그러는데 진짜 슈퍼도 없는 원주민들이 있는 데는 옛날 모습이 그려져요. 숲속에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나. 창 하나 들고 서너 명이 이렇게 이제 사냥 다니는 거죠. 뭐 먹을 거 있나 이런 거 찾으러 다니는.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보니까 이 맥주라면 또 환장하더만요. 알코올을 좋아하죠. 아, 이 맥주가 지금 사람 다 배려놨구만. 아니 그게 아니고 알코올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조금 정치적이고 문화적이고 사람을 갖다 좀 둔하게 만들고.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 그런 것보다는 우리는 이제 여행객이고 이쪽에 방문을 해서 관찰자 입장으로. 근데 그게 이제 원래 그 원주민하고 또 여기에 온 백인들하고 관계에 미묘한 그런 관계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관점의 차이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편을 들기는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관점에서 맞고 역사적으로 또 이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이제 새로운 나라가 됐으니까 새로운 나라 시스템으로 해서 동화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이제 호주 정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게 제도 바꾸고 뭐 이런다고 하루아침에 안 되거든. 몇만 년을 살았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내버려 둬야죠. 근데 그렇게 하자는 사람도 있고 네. 또 그걸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니까 어느 정치라는 게 바운더리를 정해서 의견이 다르니까 예. 자기들 여지까지 살아온 방식이 이렇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있어요. 언어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를 해서 인디안 보호구역 비슷하게 그쪽 테리토리에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줬는데 하여간 뭐 좀 미묘한,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일회성 관광객 관찰자 입장에서는 타치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그 미묘한 습관이라든가 뭐 개고기를 먹는 문제라든가 뭐 한일 문제라든가 예를 들어서 개고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개고기 얘기를 하면 먹으면 안 된다고 법으로 딱 이제 도살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니까 예. 개고기 판매단이 데모했어요. 예. 개판이 된 거지. 진짜 개판이 된 거네. 그런데 이제는 이제 공식적으로, 왜냐하면 그 소나 말이나 뭐 이런 것은 이제 가축이라고 해가지고 이 도살이 돼요. 예. 근데 개는 이것이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고, 큰 게 애완견도 있고 또 먹는 개도 있고, 그러니까 예. 이 도살을 야매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민들의 반발도 자꾸 커지고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강력히 지금 그 폰이니 뭐니 많이 키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그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서 이번엔 완전히 이 초토화 작전. 그래서 걔 이제 못 먹게 됐죠. 도살을 못 하니까. 하여간 식문화고 그러기 때문에 제도가 아무리 바뀌고 엄격하게 뭘 해도 입맛이 뭐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그러니까 다른 무슨 뭐 다른 그러니까 방법들이 나오겠죠. 한국도 이제는 이제 계곡이 이제 못 먹게 돼 있으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못 먹는 거. 염소로 많이 돌아섰죠. 네. 염소값 염소 염소 한 마리가 소 암소 한 마리 값이나 똑같아요. 새끼 암소 새끼. 그래요? 예. 꽝 대신 닭이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개 그런 대신 식으로- 염소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좀 이제 변화가 있겠죠. 아이고 오늘 아주 날이 선선하고 좋습니다. 이제 해가 한 8시 됐는데 벌써 저렇게 떴잖아요. 이제 9시 되면 쩔쩔 끓기 시작해요. 네? 그래가지고 한 3시까지 한 10시부터 3시까지는 뭐 이 저기 뭐야 햇볕 아래 들어가 있으면 굉장히 덥고 그늘 안은 시원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여행을 하냐면 호주 애들이 이 사람들은 여기 문화에 맞게 잘 정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오전에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그날 움직일 거를 딱 끝나요. 그래서 11시에 가서 이제 쉬고 그늘에서 쉬고 밥 먹고 뭐 낮잠 한숨 자든지 아니면 그늘에서 책 읽고 뭐 이렇게 놀고 그렇게 하다가 한 6시 7시 되면 이제 저녁을 먹죠. 그리고 이 친구는 8시 9시 되면 자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아, 새벽에 움직이죠. 그렇죠. 새벽에 움직이고 또 그날 그 다음 날 이제 일어나서 또 새벽에 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심 먹고 아웃백 가서 계속 설치고 돌아다니는 거 이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하는 거예요. 미친놈이죠. 얘들 입장에서 이 더운데 네, 저 네. 더위 먹는다는 게 40도가 넘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 있으면 이 새끼야 저기 저 뭐 엠브란스 아니면 닥터 헬기 불러가지고 어찌 하려고 또 그런다고 애먹이려고 그런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호주인들 중에서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가 좋아서 여행하고 네가 좋아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다 사고 생기면 자기들 세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 하나 구출하려고 그러면은 세금 많이 들어가니까 무모한 짓 하지 말아라. 이제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백인 백색이니까 다양한 의견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근데 하여간 그래서 이 호주에서 오토바이 여행하는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오전에 움직이고 11시부터 한 2시, 3시까지는 팝에서 논다는 거예요. 에어컨 틀은 시원한 팝에서 맥주 마시고 다른 관광객들, 로컬들을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뭐하고 그다음 오후에 잠깐 움직여서 한 5시쯤 되면 벌써 끝나는 거예요. 숙소로. 그래서 거기다 짐 풀고 거기서 또 밥 먹고 팝에서 그 다음에 야영할 사람, 캠핑할 사람 캠핑하고 캐빈 같은 거 빌릴 사람 빌리고 그리고 아침에 조금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여행 패턴이 그렇게 돼 있더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거기를 가도 영어도 잘 안 통하고 또 서너 시간 동안 맥주 마시려면 그것도 고액이에요. 영어도 안 통하는데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위만 한 30분 정도 더위만 식히고 계속 이동하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온몸에다 물을 뿌리면서 다녀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물을 뿌리면 앵무새 몸으로 물었다. 30분 정도는 딱 시원해요. 30분 정도는 시원한데 이제 점차 더워지기 시작해서 1시간 되면 바짝 마르거든요. 근데 몸은 온도 조절이 되는데 제일 큰 문제가 머리예요. 머리. 여기서 40도 이상 되는 히팅이 되니까 그게 전체가 이제 머리가 데펴지는 거죠, 말하자면. 예? 그래서 그게 좀 그거 위험하기도 골로 하고. 사우나라고 그래 그거. 골로 사우나. 골이 사우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좀 위험하긴. 그래서 하여간 호주 아웃백 여행하실 때는 충분히 휴식을 많이 취해야 되고 많이 쉬고 충분히 몸을 식혀줘야 되고 물을 많이 먹어줘야 되고 그래서 카멜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카멜백은 몸이 물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수분을 계속 달리면서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카멜백이라는 것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 등에다가 등에다가 배낭에 물을, 물이 들어가서 파이프로 호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예. 호스로 물을 중간중간에 오토바이 그렇죠. 타고 다니면서 먹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분을 계속 그걸 공급을 카멜백이라고 그런다 그런 예, 얘기죠. 카멜백이라고. 그 낙타 등에 예. 이렇게 달린 그런 것처럼 생겼다. 그 카멜백이라고 제일 유명한 그 브랜드 이름이에요. 회사 이름.
하여튼 이 사람들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럼요, 여기 오토바이 타고 환경에 다니면서. 맞게. 예, 예. 그래서 중요한 거는 하여간 충분히 휴식을 취해주고, 그다음 몸을 식혀주고, 그다음 물을 많이 먹어주고, 그래서 달리면서도 수시로 물을 공급을 해주고, 그래서 디하이드레이션이 되기 전에 미리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프기 전에 미리 약을 먹어주는 그런 저기로. 그래서 컨디션을 항상 유지를 해줘요. 일단 한국에서 그 할리 타고 다니는 사람이나 BMW 타고 다니는 사람 여기다 그 메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는데. 한국은 뭐 수시로 스톱할 수 있고 어디든지 음료수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한국은 뭐 이게 한 500km, 300km 정도 되니까 여기식으로 하면은 남북으로 한 뭐 500km, 동서로 한 300 되니까 여기식으로 하면 동서는 하루 왕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남북으로는 하루거리 딱 좋아요. 500km 정도. 네? 근데 한국은 이제 500km 가려고 그래도 뭐 교통량도 많고 방지턱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500km 가기 여기 쉽지는 않은데 고속도로도 못 가고, 여기는 달려보셔서 아지만은 뭐 차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속도를 내려면 뭐 사실은 얼마든지 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규정 속도 내에서 즐기기는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해안선 고속도로는 1000마일을 쉽게 달린다고, 1600km 하루에. 그래서 리터급 타시는 분들, 할리라든가 뭐 골드윙이라든가 아니면 BMW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1600km 쉽게 다녀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하루 1000km는 정말 뭐 놀며 쉬며 하루 1000km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하루 1000km는 달릴 수 있어요. 리터급. 근데 요 아웃백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웃백은 그래벨 로드, 그러니까 한국의 신장로죠. 포장하기 바로 직전에 그런 그래벨 로드에서는 시속 100km 쉽게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오토바이 매니아들이 예. 고속도로 오픈해라. 근데 보세요, 고속도로 오픈한다 하더라도 이미 고속도로가 차로 풀이잖아요. 그러면 오토바이가 들어가서 어떻게 타겠어요? 이제 불법으로 갓길로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가든지, 아니면 영국이나, 제가 영국 가서 타보니까 오토바이가 가잖아요. 그럼 정말 앰뷸런스가 가는 것처럼 길을 열어줘요. 양쪽으로 두 차선이 있잖아요. 그럼 가운데 차선을 열어줘요. 오른쪽 차선은 약간 오른쪽으로 붙고 왼쪽 차선은 약간 왼쪽으로 붙어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쭉 지나갈 수 있도록 도로를 내줘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야, 니네 왜 그 길을 열어주냐? 그랬더니 걔네들 얘기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어차피 우리는 더 못 간다 이거야. 더 이상 길이 막혀서 우리는 더 못 가는데, 너까지 있으면, 오토바이까지 있으면 차가 더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갈 때 너라도 가라 이거예요. 너라도 가면 우리가 나중에 조금 더 빨리 간다는 얘기. 근데 듣고 보니까 그것도 합리적이더라고요. 말이 되네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야이씨 나도 못 가는데 네가 이렇게 가니까 그게 짜증나는 거야. 떨면 오토바이 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는 못 가는데 너 가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지. 그런 사람도 있고, 에? 하여간 10인 100인 100색인 게 뭐 인간 사니까. 근데 여기는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토바이 프렌들리한, 오토바이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고, 어차피 자기도 오토바이를 타니까 그래서 좀 그런 거를 배려하는. 그래서 스님도 경험하셨지만 다른 차가 오토바이를 이렇게 추월할 때 보셨잖아요. 어떤 놈들은 보면 아주 그 바짝 깜짝 놀랄 정도로 바짝 쌩 하고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경적까지 울려 거기다가. 그럼 깜짝깜짝 놀래요. 근데 이 친구들은 멀리서부터 차선을 오른쪽으로 멀리 해가지고 충분히 이 사람들이 안 놀래게, 에? 그렇게 속도를 내서 추월을 딱 해서 오토바이 바로 앞에서 꺾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어제 몇백 미터 앞으로 아니 가서 어제 보니까 천천히 꺾어 스티브가 네. 앞에서 이렇게 가면서 뒤에서 차가 오니까 비켜주죠. 예, 편하게 그래서 갈 수 있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라고
수월하라고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방어 운전을 철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서 뒤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그 친구들이 추월하기 쉽게끔 속도를 줄여줘요. 속도를 살짝 줄이면서 이게 저기 뭐야 두열로 가던 게 한열로 합쳐지죠. 그러면은 요 가운데 스페이스가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편안하고 안심하게 갈 수 있고. 근데 그럴 수밖에 서로 없는 그렇게 게 하는 거예요. 차가 네. 몇십 메타짜리죠? 로드 트레인이 기른 게 60m짜리. 60m짜리가 가면 53m, 내가 43m. 그 바람이 막 앞에 엄청나죠. 네, 차도 휘청하더라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자연히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방어 운전하고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고 서로 안전한 거죠. 서로 차도 안전하고 이게 안전하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안전하고 그러니까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30분 됐네.